주제를 그냥 던져주세요. 네. 네. 전선주 네. 해적 케이블 시대를 앞당기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서 네. 전선주가 급등을 했죠. 네. 전선주를 토파보는 시간. 토파본다는 건 뭐야? 네. 뜯어보겠다라는 네. 이야기입니다. 네. 에너지와 우리 에너지 전문가처럼 저희 주토피아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 거 찍어주시면 또 많이 보시거든요. 어쨌든 이 에너지주의 좀 마지막 파트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 전선주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또 어제 밤 아니었어요? 오늘인가? 어쨌든 어제 그 국정기획위 네.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보고가 이제 언론 뉴스 보도되면서 오늘 이 시장이 왔다 갔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게 오늘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그만큼 이제 신정부 정책이랑 이제 연관이 돼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. 네. 네. 근데 저는 이제 에너지주 관련해가지고 네.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제가 대학원에서 이 기후 에너지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, 환경 사회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. 경제 쪽이 아니라. 그래서 자꾸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사회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오늘도 좀 약간 뭐라죠? 오래된 묵은 이슈 가지고 끄집어 와가지고 이게 요즘 왜 이렇게 이 해적 케이블이 난리가 났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. 좀 익숙한 주제 아니에요? 네. 아니 전선주 많이 아시잖아요. 많이 그렇죠? 이제 그쵸. 이게 또 많이 오르기도 했어서 가지고 그러니까, 일단 사회적 차원에서 좀 다뤄본다. 이 말씀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데, 그러니까 이 송전망, 그러니까 송배전 이게 뭐 전선주 이게 어떻게 이슈랑 연관이 된다는지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 주시죠. 네네. 저도 이게 전력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 교류와 전류가 있는데 교류는 이게 감전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대요. 근데 직류는 그래도 덜 위험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밀양에 송전탑이 높게 설치됐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어요. 한 9년 정도 막 시위하고 하시다가 어떤 분은 막 시위하시다가 이제 격화돼서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까지 극단적 선택까지 하시기도 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갈등이 심해졌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송배전 이거를 하는 이 인프라를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죠. 이제 공급자 마인드. 이 송전탑 높게 세우고 하는 거는 조금 비용이 적게 들어요. 이 직류로 하는 것보다는. 왜냐하면 직류로 이렇게 하면 다시 교류로 전환했다가 또 직류로 다시 교류에서 직류로 직류에서 교류로 그러니까 이런 변전기 같은 것들도 동시에 설치를 해야 돼서 돈이 좀 많이 드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송전탑 이 교류 예전에 그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는 좀 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2009년에 이게 나온 사건, 2009년부터 시작한 사건으로 아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급자 마인드로 하면 이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하구나.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. 좀 수요자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이랑 재산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같이 사회적으로 융화되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많이 바뀌어서 이 대안적 방식으로 나온 게 바로 이 해적 케이블 이것도 제가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건데요?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인드가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로 바뀐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? 그래서 이제 공급자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,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는 과정, 이런 것도 하나 도입되긴 했지만 무엇보다 이 신기술을 도입을 한다. 라는 측면 그리고 지중화 그리고 해적 케이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땅에서 보이지 않게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밑으로 깐다던가 그다음에 바다 밑으로 까는 그런 것들을 그러한 대안적인 송전 방식을 도입을 해왔어요. 근데 당연히 이게 기술은 그때 당시에는 있기는 있었지만 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는데 우리 기업들이 또 기술 개발을 또 박차를 가해가지고 상용화에 세계 최초로 해적 케이블 개발에 성공한 기업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게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해서 HVDC라고 합니다. 초고압 직류 송전 HVDC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
이 HVDC 요거 주식하시는 분들은 요 용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이제 한전이 이제 송전망 설치 계획을 내놓는데 중장기 계획을 네. 내놓거든요. AI 뭐 지금 뭐 재생에너지 AI 때문에 뭐 엄청나게 전력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, 네. 근데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해놨잖아요. 재생에너지가 주로 어디에, 이 전남 저쪽에 많아요. 근데 수도권이 전기를 다 쓰잖아 사실. 그럼 저기서 여기까지 갖고 와야 되잖아.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. 인프라가. 송전망 인프라가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중요한 문제예요.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유일하게 이거를 공약으로 내건 정부예요. 송전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걸 유일하게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그 HVDC 이걸 중심으로 이 초고압 직류 송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시기를 앞당기겠다. 2036년이 아니고 2030년까지. 그러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겠죠. 네. 이걸 앞당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. 그게 어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이런 것들이 또 기사화됐고,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아리백 산단을 조성을 하겠다. 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이제 입주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이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용이하게 만들겠다. 이런 걸 하면서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와 그리고 송전망 인프라 시설이 확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, 전망하기에는 이제 뭐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 관련된 시장이 어떤 수백조 원 시장이 국내 시장에 형성될 수 있다. 이런 전망이 나와요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까? 뭐 이런 기대가 나오겠죠.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우리나라가 좀 잘 하죠. 그렇죠. 어떤 업체들이죠? 지금 LS 전선, 네. 그리고 대한전선이 있죠. 그리고 근데 LS 전선이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LS 전선과 함께 이제 뜨고 있는 것이 LS 마린 솔루션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, 그리고 LS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. 최근 주가 상승률 보면 LS 전선은 그 장외에서 거래되는 걸 찾아보니까 그래도 전저점이 이 계엄 터지고 직후가 전저점 기준으로 작년 12월 9일이 78,000원. 근데 이제 최근 이제 고가가 이제 119,000원까지 갔어요. 그래서 한 50% 정도 올랐고, 그래서 이 LS 전선을 갖고 있는 모 회사가 LS거든요. 근데 이게 중복 상장 논란이 피해가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IPO를 그래도 지금 당장 뭐 급선무는 아니다. 뭐 이렇게 대표님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, 일단 LS를 투자를 하시면 이제 LS 전선을 이제 사는 효과가 있는 그런 건데, LS도 보면 이제 지주사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 전저점 대비 100% 한 2배 올랐네요. 2배 올랐고, LS 마린 솔루션도 더 올라가지고 오늘 신고가 장중 신고가 찍어가지고 전저점 대비 한 180% 정도 올랐고, 가온전선도 가지고 있어요.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 88% 정도 올랐네요. 그리고 대한전선도 한 전 저점 대비해서 한 74.5% 정도 올랐습니다. 근데 보면 전반적으로 LS 그룹 주식이 좀 많이 올랐는데, LS 같은 경우에는 턴키로 이제 LS 그룹하고 계약을 맺으면 케이블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거를 설치까지 해주는 회사도 있으니까 한 번에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주가가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. 그리고 개별 기술도 보니까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해저 케이블 사업 관련해서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. 이걸 만들 수 있는 데가 이제 한 6군데 정도 있다라고는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최초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 때문에 해외에서도 대규모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, 지금 국내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를 따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. 그러면 지금 뭐 마지막에 국내에도 그렇지만 해외 러브콜도 막 받고 있다고 하는 거 봤을 때에는
공급보다는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요. 네. 어찌 보세요? 맞아요. 네, 딱 제가 하고 싶은 네. 얘기를 또 질문 딱 해주시네. 역시. 사실 뭐 유망한 섹터다 이러면은 막 몰려들어서 네. 시장이 경쟁이 되고 또 과열이 되고 이렇게 쏠림이 나타나면 나중에 이제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주가를 어찌할 바 모르는 시기가 네. 오게 되거든요. 그런 우려는 없는지 봤는데 네. 이 시장이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요.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. 바다를 밑에 뚫고 그러게요. 그거를 네. 잠수를 해가지고 해저 케이블을 설치를 하고 그 해저 케이블이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. 그 짠 바닷물을. 그리고 짧지도 않잖아요. 그니까요. 길이나 얼마나 거리가. 깁니까? 예. 그래서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인프라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한 6, 7개 정도밖에 없다 그래요. 네.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관건인 상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을 확충한다, 투자한다 이러면 주가가 막 올라가. 그런 이유입니다. 그래서 생산 능력을 확충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. 네. 그래서 뭐 지금 뭐 해상 풍력 발전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산지이기 때문에 태양광보다는 이 대규모 해상 풍력이 더 조금 용이한 구조예요.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하기엔 해상 풍력이 조금 더 용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이 늘어나고 지금 뭐 계획도 많이 되어 있죠. 네. 그래서 잘 나갈 것이다. 그리고 그 11차 그 전력 그 뭐죠? 계획 한전이 내놓는 그걸 보면은 이 AI랑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수요를 예상을 하긴 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요. 실제로 수치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것을 감당을 하려면 또 송전망을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전례 없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.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유사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만, 북미, 유럽 등등에서 수주를 잇따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생산 설비 증설에는 또한 다 하는데 이제 한 2, 3년 좀 걸리잖아요. 중장기적으로 걸리는 구조이고. 그러다 보니까 이 각사가 공격적으로 설비를 증설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수주 잔고가 생산 능력을 앞지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단기간 내에는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오늘 뭐 저희가 자유롭게 좀 얘기를 나눠주는데 혹시 통틀어서 뭐 마지막으로 건네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? 네. 네. 저는 앞서 두 번의 시간에서는 이 원전과 그 재생에너지,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정책 기조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전선주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에서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이 지금은 이 단기간에 한 5년 이상에 걸리는 굉장히 중장기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정권 5년 안에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같으므로 전선주는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랐다. 뭐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변전기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는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더라고요. LS 일렉트릭 같은 곳들은 조금 조정을 많이 고점 대비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조금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삼삼구 오네어 시간 증권시장부 김경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